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도 힘차게 문을 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당연히 대한민국의 화두인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경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집값 양극화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YTN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 방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 동안 집값 양극화가 더 확대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이 자료인데요. 상위 10% 부동산 부자들의 집값은 9억 7,700만 원, 1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1년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위 10% 집값은 2,600만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00만 원 오르는데 그쳤는데 무려 상위 하위 10% 격차 38배가 났습니다. 1년 전 35배보다도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19만 2천 명, 1년 전에 비해서 7만 3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6년째 연속 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규제의 역설,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다주택자만 늘어났다.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정책을 어떻게 수정해야지 또 이게 해결될지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나올 만한 대책이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가능할까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부동산만큼은 꼭 잡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현 정부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됐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가 청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렇다면 강력한 추가 대책이 도대체 뭐냐?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이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실거래가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정부가 직접 실거래가 상시 조사 체계를 가동합니다. 두 번째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연한 현행은 30년이지만 40년으로 더 늘리는 이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세금 문제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정권도 이 선거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워낙 민심을 감안해서 건드리지 않아 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 거셌었는데 유니클로의 이번에 그 공짜 마케팅으로 좀 논란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니클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본사임원 불매운동 비하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로 또 우리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죠. 이번에는 대표 이 발열 이 속옷 10만 장을 이 대대적으로 뿌리는 공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라 사거나 들리기만 하면 매장에 들리기만 하면 한 사람당 한 장씩 총 10만 장을 주는데요. 사이즈 구별 없이 아무거나 받아가라라는 겁니다. 반값 행사할 때도 매장이 썰렁했는데 이렇게 공짜 마케팅에 손님들이 이 발열 레일을 받기 위해서 매장이 북적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불매운동이 주춤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이게 그 사이즈도 맞지 않은데 주는 대로 받아가라라는 정말 꼼수 마케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제 일부 누리꾼들은 야, 한국인들 자존심도 없냐, 또 일부에서는 야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주장, 자존심을 좀 지키자라는 글이 이제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이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항상 안정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두 분 뵈니까 막 너무 반갑고 좋네요. 저는 이 출발 새 아침 방송하러 올 때 8층에 딱 들어서면서 포스터가 보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포스터. 네. 야, 실물도 이쁘시지만 포스터도 뽀샵이 잘 됐는지 참 좋습니다. 네, 아직 제가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죄송합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뒤늦게 인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포스터 얘기 줘서.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포스터 얘기 잠깐 하면요. 그 만드시는 분이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사실은 노영희 변호사님 실물이 훨 좋습니다. 오늘은 게다가 그렇죠. 빨간 네. 자켓에 안에 반짝이를 입고 네. 오셨습니다. 그렇죠. 반짝이. 매력입니다, 누가 오늘. 말해줄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그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진 씨 한국 비자 발급 이제 거부됐다가 대법원 올라갔다가 그거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파기환송됐다가 결국은 이제 나왔어요. 거부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상고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에 처음 시작이 된 건데 이거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 관련 내용을 좀 정리죠. 네. 지금 이 그 스티브 유, 저는 스티브 유라고 합니다. 외국 다른 사람입니까? 방송에서도요. 네, 네. 미국인이니까요. 네. 사실 이분이 2002년도 1월 달에 그 공익근무입니다. 군에 입대도 아니고요. 공익근무가 이제 그 발부가 됐죠. 그런데 네. 일본에 공연이 있어서 갔다 와서 이 병역 의무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그러면 각서를 쓰고 약속을 하고 나가라. 이렇게 돼서 이제 출국을 허가를 했는데 나가기 전에 각서를 씁니다. 일본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일본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네. 결국 병역 면제가 자동으로 돼버리죠.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법에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 해제 나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9세부터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에 그 재동포법에 보면은 38세가 넘게 되면 병역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설령 출입국 관리법이나 재동포법에 의해서 이 입국을 불허하더라도 이게 해제를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입국 불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38세가 넘었는데 들어오겠다 한국에.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로스앤젤레스 LA 그 주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사증 발급을 거부를 했죠. 네. 이랬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 패했어요. 스티브 유가.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난 15일이죠. 이게 절차상 행정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스티브 유 쪽 변호사 쪽에서는 원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분쟁 해결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결국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스티브 유 쪽의 원고의 승소 판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당시 13년 7개월 전에 입국을 불허한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게 뭐냐. 스티브 유 쪽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통지를 한 거예요. 입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서면에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통보를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탄로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다시 이걸 논해라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네, 정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스티브 유는 참 행복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호선 교수님, 그 유승준 씨 승소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은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게 17년 전이니까 사실 오래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론이 이렇게 싸늘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생애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거나 혹은 모두에게 남아있는 기억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군대라는 것과 입시라는 것 그리고 출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입시라든지 아니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또 출산 육아나 아니면 입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되게 남자들이 왜 제대한 지 한 뭐 10년, 20년 지나도 가끔 다시 군대 오라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론 군대가 여러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전 국민들이 함께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트라우마 생채기가 아직까지도 군대를 갔다 온 아버지나 군대를 가야 되는 아들이나 제 아들도 이제 이번에 신권 받고 이제 입대 신청을 했는데요.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트라우마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과정에 어쩌면 인생의 청춘의 값이 아깝지 않고 청춘의 그 절대값이 누구에게는 더 값이 싸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유승준 씨가 그 시점에 입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쩌면 그때 겪었던 그 박탈감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주제거든요.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유승준 씨에 대해서 여론이 싸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때의 생채기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특별히 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누군가는 이 추운데 총을 들고도 보초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주제는 앞으로도 회자될 주제이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문자 주신 분들 중에요. 0630 쓰시는 분께서 전역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군대 꿈을 꿉니다. 천하 제1사단 출신입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고요. 또 1250 쓰시는 분께서는요. 그렇지만 괘씸죄로 비자 발급 안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스티브 유가 활동할 수 있을지는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또 의견도 주셨단 말이죠. 자,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백기종 팀장님 사실 저는 좀 이게 궁금해요. 스티브 유가 사실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F4 비자만 사실은 안 내준다는 그렇죠. 거지 그냥 언제든지 관광 비자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굳이 유승준 씨는 F4 비자를 이렇게 꼭 고집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급하는 비자가 약 40개 가깝게 있어요. 그중에 이제 F4 비자는 뭐냐면 사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예요. 네. 근데 이 F4 비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국내에 만약에 입국 허가 사증이 발부가 돼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3년에 한 번 정도 갱신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영구 체류가 가능해요. 또 뭐가 있냐면은 모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활동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만 제재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스티브 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예 활동이나 방송 그다음에 어떤 가수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익을 엄청나게 취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환호를 할지 아니면 비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경제적 이익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에 준하는 형태로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동포가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갱신만 한다라고 하면 네. 정말 한국 국민의 그 준한 모든 권리,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F4 비자가 발급이 제한을 하는 건 지금 재동포법이라든가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사실 그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애국인에게는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애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제재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보면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법 비자라고 하는 부분은 자유로운 활동, 경제적 활동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동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 2002년도에 그 병역 의무를 마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나간 분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 취득하고 한국 국적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38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병역 의무 해제 나이가 되니까 한국에 들어오겠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스티브 유 쪽에서 귀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귀화까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일까 하는데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세금 이슈 때문에 굳이 F4 비자나 우리나라 와서 활동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 돈을 좀 맘 편하게 벌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튜브 그 YTN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주근서님께서는요. 거짓말 살살하고 의도적 병역 면탈한 스티브 유는 본보기 삼아 절대 입국 금지해야 됩니다. 저는 육군 만기 제대자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또 달빛 제다이님께서는 병무청 직원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스티브 유 때문에 정말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스티브 유가 그렇게 계속 자기가 F4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온다고 주장하는 게 조금 맞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효성 교수님. 실질적으로 지금 1심하고 2심 재판부가 그동안에 원래 입국을 불가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병역 기피 풍조를 오히려 더 좀 만연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한 그런 사유가 되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로 병역 기피 풍조 만연 혹은 뭐 장병 사기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기 저하는 뭐 저는 여성이라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자면 누군가는 기피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누가 우리 분단 상황에서 징병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청춘의 집을 내어서 그 집만큼을 우리가 함께 의무라는 영역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누가 거기에 충성하겠는가. 누가 거기에 함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유승준 씨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는 건 저는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법대로 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승준 씨가 귀화 의사도 지금 일부 밝히고 있는 바고 또 사회에 뭐 기여를 들어오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지를 고민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뭐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 좋습니다. 그걸 네. 막을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자유가 있죠. 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 그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유승준이란 이름으로 스티브 유가 아니라 네. 유승준이란 이름으로 충분히 한국을 위한 여러 기여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팬들을 위한 숱한 여러 가지 덕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과연 그 리스트는 누가 가지고 있고 정말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군이라고 하는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트라우마는 일련의 심리적 보호막 장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근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호막을 넘기는 어렵겠지만 옅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만큼 이만큼 노력했고 애썼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건 그가 흘린 눈물과 무릎 꿇음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군 장병들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 상처에 대해서 유승준 씨는 해외에 그 17년 긴 세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제가 최근에 봤던 그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멋진 근육을 자랑한 뒷모습 또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선 모습과 같은데 그건 어떤 개인적인 부분의 준비일 수는 있는데 이런 집단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참회의
액션을 보였는가.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요. 네. 867 쓰시는 분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스티브 유 또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의기양양 사라지겠다는 거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진 핵심이 네.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취하고 자기는 의문 하나도 안 하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먼저 저도 물론 육군 31사단에서 3년여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후반이긴 하지만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데 네. 제가 군 병역 의무를 필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언제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네. 이제 유엔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영국이 유엔에게 일임을 하죠. 네. 그랬는데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중동 전쟁이 4차에서 일어났는데 중동 전쟁이 73년까지 이제 일어나요. 근데 어떤 형태냐면 이 당시 아랍권에 있던 유학생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유학을 했던 학생들이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네. 모두 휴학을 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학생도 휴학을 내요. 근데 중동권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를 가냐면 징집에 대비해서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당시 굉장히 해자됐던 얘기돼요. 근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면 자국으로 가서 모병에 자기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4차 전쟁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국민성 때문에 아랍권에 5개가 넘는 나라가 협공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 국민성입니다. 병역 의무를 정말 기피하고 도주를 했던 아랍권 여러 개 나라가 협공을 했지만 작은 이스라엘이 성공을 했던 승리를 했던 것은 이런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역의 의무를 사실 마칠 수도 있고 못 마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했고 또 한국에서 상당한 어떤 인기인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공인에 준한 사람이 병역 의무를 마치겠다고 하고 일본으로 가서 미국에서 시민권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국인으로서 계속 생활을 하시라. 다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건 방문을 하시되 F4 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근본적인 한국인에 준한 활동을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처럼 조금 스티브 유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국면들이 분명히 있는 네.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우리 727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병역을 면제받은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고 갔으면 덜 괘씸한데 인기 있는 국민이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듯이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귀화한다라고 나타나니 누가 이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예. 유니클로가 한국에 여전히 매장이 있죠. 사느냐 안 사느냐는 소비자의 문제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좀 냉정하시네요. 예. 공사 구분이 확실하시고. 왜냐하면 여기가 분단이라는 상황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이고 그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청춘의 공백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BTS도 군대 갑니다. BTS가 유승준 씨에 비해서 세계적인 공헌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국내의 인기가 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서 필요하다면 도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이 부분은 괘씸죄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옹졸한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법원에서는 그 법이 통과될 수 있겠지만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를 인기인으로서 가치로서 그를 소비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럼 어쩌면 제2의 소비의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를 이런 인기의 소비로서 그 가치의 소비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어쩌면 국민정서법으로서 국민들이 혹은 우리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를 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호선 교수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유는 방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제가 앞에 이스라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병역 의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개인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무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국적을 포기를 해서 한국 국적을. 네. 그런데 이제 병역 의무 해제가 나이가 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기여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 방금 말씀하신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국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다음에 반정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반드시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죠. 우리 백기정 팀장님 지금 얼굴 보시면요 막 빨개졌어요. 좀 화가 나거든요. 되게 진정성 있게 지금 네. 좀 언짢아하시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양쪽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유승준 씨가 이제 얼마 전에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입국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과야 그렇다고 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보겠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타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특장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인기인으로서의 노래를 하고 네. 또 연예인 활동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떤 재능 기부만은 아닐 거예요.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상기를 해요. 예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죄를 하겠다고 하는 녹화를 하는데 녹화가 끝나고 나서 욕설을 하고 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했다고. 과연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칠 수도 있었어요. 38세 전에 들어와서 공익근무라도. 그런데 그 나이가 도화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병역 의무 해제가 나이가 됐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들 과연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렇죠. 퀘스천 마크를 저는 시그널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여기 우리 정말 애청자분들이 우리 남성 패널분 우리 백기정 팀장님 말씀 정답입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역시 남자들은 지금 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같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호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 자유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풀어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아직 맺힌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가 인터넷상에 화면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사과를 했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충분히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유승준 씨에게도 달려 있지만 우리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일부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팬이라면 당연히 지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의 인기인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여러 역할을 할 때 그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또 보는 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어지네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국민 우롱죄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선 교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시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좀 고민스러운데 뜨겁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노 변호사님이 야구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서요. 이미. 네, 사실 저는 잘 안 보는데 예. 그래도 일단 한일전이라고 해서 한일전이니까? 제가 봤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12 결승전? 네, 딱 마침 일본 투수가 계속 볼넷을 던지고요. 그래서 말로 상황이 된 거예요. 노아웃에. 예. 그때가 7대6이었어요. 예. 원래 7대1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승전은 아니고 우리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한 점은 무조건 나겠지 생각했어요. 그 제가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 허무하게 딱 그다음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이랬는데 또 우리나라가 또 올라간다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예. 도대체가 야구는 이상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리 올라갔으니까 올림픽 출전 티켓 받았으니까. 네.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아집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이요? 아이고. 예, 근데 어쨌든 그날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일단 우리가 2번 경기를 했거든요. 일본하고. 네. 그러니까는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 했고 거기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전에서도 경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우리가 베스트 멤버는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이 또 이 결승전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대비해서 그동안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던 황재균 선수나 강백호 선수처럼 예비 멤버들을 투입을 했죠. 근데 그 두 경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던지고 치는 거죠. 던지고 치는 것만 보면은 우리와 일본 선수들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디테일. 그러니까 네. 수비할 때 주루 플레이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센스 있게 대응하는 방법 등등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점수를 많이 내줬던 이닝에도 이 대량 실점의 가장 큰 원인이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일본 선수가 번트를 했거든요. 네. 그 번트를 투수가 이 정도면 충분히 아웃할 수 있어요. 천천히 잡아서 던졌는데 일본 선수가 빨리 달리니까 그게 세이프를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승부를 가르게 됐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프리미어 12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기분까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시. 시간 내서 봐줬는데.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속 터지는 얘기가 있다고 또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프리미어 12가 도쿄돔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홈코트죠. 네. 홈그라운드. 근데 우길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스포츠 정신을 뭘로 하는 건지. 우길기가 등장을 해서 KBO가 항의를 했어요. 네. 대회 조직위원회에다가 항의했는데 이 대회 조직위원회 이 프리미어 12를 개최한 단체는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이거든요. 네. 이 WBSC인데 영어 약자는 여기다 항의했는데 WBSC의 그 반응은 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길기의 반입을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IOC도 우길기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변명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프리미어 12 자체가 일본 중심의 대회다. 일본이 중심이 돼서 WBSC를 움직여가지고 네. 이 대회를 창설했고 네. 이번 대회의 스폰서가 전부 다 일본 기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 영향력 안에 있는 대회이죠. 자, 그런데 WBSC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내년에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되잖아요. 네.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가 아주 나부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장마다. 올림픽에서도 우길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하기로 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경기 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방사능 그렇죠. 문제 방사능도 있고요. 있고. 또 우리로서는 이 우길기 문제까지 겹쳤고요. 네. 이 선수촌 내에 일본의 아베는 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도 지금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길기만 보면은 저는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나 이 경기적인 얘기보다도 그 밖의 문제들이 이슈가 돼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쿄올림픽은 우리로서는 우길기의 대첩이 될 것이다. 우길기 대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길기를 끌어내리려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들을 할 것이고 일본은 우길기를 지키려고 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WBSC에서도 우길기가 이슈가 되다 보니 어제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시민 단체가 결성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쿄올림픽까지 계속 우길기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프리미어 12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오늘 나눠볼 얘기가 뭡니까? 축구 얘기예요.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에 그렇죠. 축구 경기가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네. 우선 우리 대표팀은 브라질하고 평가전을 치렀고 그리고 우리는 평가전을 치렀지만 우리가 속한 2차 예선 H조에서는 다른 예선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예선이 열린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스리랑카와 경기를 했고요. 이제 북한과 레바논이 경기를 했는데 특히 네. 투르크메니스탄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H조거든요. H조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1위로 올라갔어요. 네. 우리가 2위를 밀려났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브라질하고 평가전에서 0대3으로 패한 거잖아요. 예. 근데 브라질은 우리가 못 이깁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질문을. 이길 수도 있죠. 네. 우리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조별리그 네.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못 이기리라고 이길 확률이 적은 거죠. 근데 어제 왜 적냐? 네.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어제 경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만은 확실히 수준 차이는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에 네. 0대3으로 패해서 분하다 뭐 이런 소감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 이런 소감을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0대3이라는 스코어가 날 만큼 경기 내용에서 우리가 뒤지지는 않았다. 브라질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그 득점 기회를 놓쳤을 뿐이다. 근데 사실 이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건데 득점 기회를 놓쳤다. 이거 결정적인 그 실력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골 결정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예, 말하는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득점 기회가 있는데 골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예. 마무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 마무리인데 이 브라질 수비가 워낙 잘했고요. 이 골 결정력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네. 뭐냐면 골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는 선수 개개인, 공격수 개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 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네. 패스,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는데 이 브라질의 적어도 브라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브라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는 그보다는 좀 많이 좀 부정확한 면이 많이 있었죠.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손흥민 예. 선수는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예. 이번에 안 손흥민 된 선수도 겁니까? 또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졌죠. 노빈 원사님의. 그런데 예. 예.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0대3으로 졌다. 브라질을 상대해서 이기기까지는 바라지는 않았지만 네. 지더라도 한 골 정도는 좀 넣고 졌으면 또 그러니까요.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몇 차례 슛은 날렸는데 이제 득점에 실패했거든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브라질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고 1대1 돌파를 시도하고 했는데 네. 브라질도 손흥민 선수를 의식을 했거든요. 좀 마크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두 명이 이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면서 집중적으로 수비를 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브라질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수비수 입장에서 보면은 브라질의 네. 공격수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써서 잡을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브라질 공격수에 신경 써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을 브라질의 왼쪽 풀백 그 수비수거든요. 로디라는 선수가 네. 마음 놓고 와가지고 크로스도 날리고 패스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브라질 공격수 우선 잡아야 되니까. 네. 첫 번째 골 또 두 번째 골이 전부 다 이 로디 선수가 왼쪽을 돌파해서 거기서 올려주는 패스나 크로스로 다 골이 연결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북한은 북한은 어떻게 우리가 됐어요? 이제 이 평가전 치르는 사이에 우리가 속하는 2차 예선 H조에서는 정식 2차 예선전이 열렸거든요. 자, 북한은 레바논하고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스리랑카를 이겼습니다. 이겨서 스리랑카가 승점 9점으로 투르메니스탄이 예. 그 투르메니스탄이 스리랑카를 이기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조 1위로 올라섰고요. 우리가 2위를 밀려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5개 팀입니다. 5개 네. 팀이니까 같은 날 두 경기가 열리죠. 우리는 경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전부 다 5경기를 해가지고 승점을 쌓는 거고 우리는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 2위를 우리가 밀려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최종 예선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북한까지 뭐 그렇게 봤다고 치고 자 베트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베트남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베트남의 분위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2002년 한일 월드컵 분위기다. 이 박항서 감독이 워낙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베트남도 어제 하노이 홈 경기로 태국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네. 0대0 무승부를 했는데 무승부에 그쳤지만 3승 2무로 G조에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최종 예선 진출을 거의 내다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최종 예선에 올라가게 되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최종 예선 진출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박항서 감독,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죠. 사실 저가 베트남에 몇 달 전에 가셨어요? 네, 가서 직접 이 축구와 관련돼서 그 반응을 좀 봤고 가슴이 뜨거워지셨군요. 예, 제 가슴도 뜨거워졌지만 그거보다 그 베트남 사람들이 예.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박항서 감독을 좋아하는지를 예. 제가 직접 느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어제 그 경기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전반 28분에 페널티킥을 베트남이 허용했지만 결국 위기를 탈출했다. 예.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항서 감독이 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네. 페널티킥 골키퍼 선방으로 탈출했는데 지금 베트남 대표팀의 축구는 완전히 박항서 축구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히니크 감독한테 배운 걸 그대로 지금 그렇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네. 베트남이 앞서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전력상. 그러니까 쫓아가고 도전하는 입장이고 언더독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이에요. 우선 수비로 잠그고 역습에 나서서 카운트 펀치를 날려서 승부를 내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선수비까지는 대부분의 팀들이 가능은 한데 그렇죠. 수비를 하다가 공을 빼앗았을 때 패스 2번, 3번에 연결되고 난 뒤에 슛을 날려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네. 역습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신경전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한일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라이벌 더군다나 태국 대표팀은 니시노 감독, 일본 감독이 이 대표팀을 이끌고 있어서 신경전이 엄청납니다. 어제도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네. 이 태국 벤치의 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박항서 감독에게 큰 소리를 막 항의라는 감독에게 상대팀 감독에게 이건 무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신경전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와 같은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일본 우길기 얘기 나오니까요. 5917 쓰신 우리 애청자분께서는요. 우리나라도 일본 도쿄올림픽 때 소녀상 대형 걸개 그림으로 응원합시다.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습니다. 오늘 이호선 교수가 아까 유승준 씨 얘기에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한국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사이다 발언하셨습니다.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스티브 유. 그의 속마음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혹은 상처를 주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도 변함없이 아침 7시 15분에 슬기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출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